귀신에 홀린 형과 장귀실을 본 날.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의 청자 여러분. DJ 공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 방송의 한 애청자분께서 실제로 겪으신 두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각각의 이야기가 혼자 듣기에는 너무나 오싹한 내용이니 만약 지금 이 방송을 혼자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적이라도 하나 곁에 두시거나 볼륨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한 가지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귀신, 즉 귀신에게 홀린 경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힌트를 드리자면 머리와 내장만 있고 몸통 한가운데서 기이한 빛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장귀척입니다. 장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애청자 한 분이 직접 그 장귀를 목격하고 그 끔찍한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과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더 실감나는 경험을 위해 눈을 감고 오늘 이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상상하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가명은 김민준 씨로 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살면서 겪었던 이 두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적은 있었지만 오늘 들려드릴 두 이야기만큼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민준 씨의 형인 준 씨에게 일어났던 일로 어머니께서 민준 씨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준 씨 가족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고향집으로 막 이사를 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밭에 채소를 심기 위해 밭으로 가시면서 형인 준이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가족의 밭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밭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형을 밭 한가운데 있는 작은 원두막에서 놀게 하고 두 분은 밭을 갈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일하시는 곳은 형이 있는 원두막에서 아주 잘 보이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떠나시기 전 할머니는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아, 여기서 얌전히 놀고 있어. 할미가 할아버지 일하시는 것 좀 보고 금방 올게.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도우러 가셨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속해서 형이 잘 있는지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형이 말썽 부리지 않고 혼자 잘 노는 것을 확인한 두 분은 안심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고개를 돌려 형이 있던 원두막을 보았을 때 그곳에 있어야 할 형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형이 근처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급히 원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원두막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준아, 어디 있니? 어서 나와. 네댓 번을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삽과 주미를 내던진 채 원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형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혹시 준이가 집에 먼저 돌아갔을지도 모르니 집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으니 심심해진 형이 혼자 집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할아버지는 밭에 남아 계속 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할머니가 아무리 소리쳐 부르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형은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민준 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준이 못 봤니? 이쪽으로 오지 않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계속 부엌에 있어서 못 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초조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준이가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황급히 가스불을 끄고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어린 민준 씨를 옆집 이모댁에 잠시 맡겼습니다. 민준 씨까지 잃어버리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곧이어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형을 찾기 위해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원두막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며 형을 찾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이 봤어요? 찾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못 봤다. 이 주변은 이미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 않는구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머니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밭 근처에 있는 마을 저수지에 형이 빠졌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 저수지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고가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밭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아, 김준 하고 형의 이름을 외치며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형의 이름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형을 봤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형이 저수지에 빠졌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으니 남은 곳은 저수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형의 친구들 집에 가봐도 형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로 물에 빠졌다면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 몇몇이 저수지로 들어가 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은 커다란 그물을 저수지에 던져 끌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물로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몇몇 젊은 남자들이 직접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을 더듬으며 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형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자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형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살아는 있는 건지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종종 무당이나 스님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차에 올라타려던 바로 그 순간 형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을 찾은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사는 최씨 할머니였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무슨 생각에선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저수지에 몰려있을 때 다시 민준 씨의 집으로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형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수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이미 샅샅이 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인 저수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씨 할머니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덕분에 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형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예, 준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너 찾느라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형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안 갔는데요. 제가 계속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목이 다 쉬도록 불렀는데 아무도 저한테 신경 안 써서 그냥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씨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형이 귀신에게 홀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형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와 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준이 찾았어요. 준이 찾았어요. 최씨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어오는 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형에게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며 다그쳤고 형은 최씨 할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렸던 형은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니 대략적인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형은 원두막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밭둑 너머 옆밭에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서 자신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리 와보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던 형은 별 생각 없이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형에게 떡을 내밀며 먹어보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모양의 떡이었고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안 먹어요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기 밭에 가서 같이 놀자고 형을 꾀었고 이번에는 형도 거절하지 않고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밭으로 내려가 흙과 모래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밭둑이 꽤 높고 형의 키는 작아서 형이 자리에 앉자마자 밭둑에 가려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이 흙장난을 하는 동안 그 낯선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형의 등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형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형은 다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원두막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형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와서 준아, 어디 있니? 하고 외쳤지만 형이 아무리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고 엄마 주위를 맴돌며 펄쩍펄쩍 뛰어도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은 어른들이 자신을 일부러 놀린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혼자 집으로 달려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최씨 할머니에게 발견된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은 형이 귀신에게 홀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은 형을 절에 데려가 스님께 불경을 들려주고 애군을 쫓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 형을 밭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가 좀 더 자라 철이 들었을 때 형이 귀신에게 홀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너무 어렸던 형은 그저 자신을 데리고 놀아준 아주머니가 무서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옷차림이 아주 낡고 이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옛날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민준 씨 자신이 직접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형의 사건과 민준 씨의 경험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형이 귀신에게 홀렸던 것은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민준 씨가 사는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큰 불교 행사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행사에는 불경 외기 대회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을의 각 팀이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도 마을 대표팀의 일원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퇴근 후 매일 밤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불경 외는 연습을 하러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사를 3일 앞둔 어느 날 밤, 시간은 저녁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 퇴근하고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다시 절의 강당으로 연습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집안의 창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어머니는 집 서쪽 방향에서 꽤 먼 곳에서부터 초록색과 주황색이 섞인 붉은 빛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그 빛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 빛은 확 밝아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확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 빛을 주시하다가 당시 마당에서 놀고 있던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빨리 이리 올라와봐. 2층으로 빨리. 민준 씨는 어머니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빛이 점점 집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빨리 올라와.
엄마가 장귀절을 본 것 같아. 그제야 민준 씨는 어머니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불덩이는 정말로 점점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헐레벌떡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순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록빛과 주황빛이 섞인 붉은 빛이 깜빡이며 천천히 집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그 불빛 바로 위에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여자의 머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민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어머니는 창문 틈으로 조용히 그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위쪽 틈으로, 민준 씨는 아래쪽 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던 장귀의 실제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심장과 내장 기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기관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피와 고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장귀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민준 씨 집의 닭장 위를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귀가 집을 지나쳐 날아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머니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 장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빛을 따라 계속해서 달렸고 밭 근처 마을 저수지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토록 맹렬히 쫓던 기이한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불경 연습을 하러 갈 채비를 마저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민준 씨는 도저히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그 장귀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연습하러 가면 안 돼요? 마침 그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집에 안 계셨고 형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민준 씨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절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절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준 씨와 어머니는 연습하러 가던 비구니 스님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스님에게 다가가 방금 겪었던 장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구니 스님 역시 다른 스님을 부르러 가던 길에 마을 공동묘지 쪽에서부터 초록색과 주황색이 섞인 붉은 빛이 이상한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절을 지나 저수지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스님은 발길을 돌려 다시 절로 돌아오던 길에 민준 씨 어머니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마을은 장귀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귀를 본 사람이 민준 씨와 어머니 그리고 비구니 스님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빛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동안 마을에는 장귀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던 아이들도 친구인 민준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밤늦게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창문과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장귀를 마을에서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어른들은 가끔 모여서 약 7년 전에 마을에 장귀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어른들께 여쭤보세요. 우리 마을에도 예전에 장귀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 씨가 보내주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비록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해를 끼치는 무서운 장면은 없었지만 정말 흥미롭고 기이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두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장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 이름과 생김새는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정말 드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공포 라디오에서도 장귀 이야기는 거의 다룬 적이 없습니다. 400회가 넘는 방송 동안 장귀나 그와 비슷한 귀신 이야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목격자가 드문 희귀한 존재인 셈이죠. 어쩌면 비밀스러운 한정판 피규어 상자 속 시크릿 아이템보다 더 보기 힘든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을 하셨다면 민준 씨의 이야기처럼 꼭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의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저희 공포 라디오 홈페이지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은 부디 귀신 없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공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